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어로캐스트 우리 2부. 지금 영화인가요? 4화인가요? 아 헷갈린다. 이거 나중에 올리드 생각해 봅시다. 네, 이거는 그럽시다. 영화가 될지 어떻게 할지는. 아무튼 그래서 히어로코믹스 2부고요. 2부는 언제나 그렇듯이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제 설 연휴 동안 쉬는 동안 좀 네. 여러 만화들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되게 큰 만화들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 지금까지 한동안 좀 커버를 했던 만화들이 주로 네,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나왔던 좀 커버하지 않았던 만화들 위주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제일 먼저 커버하게 될 만화는 스타워즈 다스베이더입니다. 베이더. 네, 그래서 베이더 대왕님. 베이더 대왕님이죠. 대왕님인 이유는 저기 2004년 때 당시 이제 DVD에서 그 이미도 씨의 악명 높은 번역이 있어요. 베이더 대왕님이라고 하셨던. 그쵸. 그래서 그 이후로 베이더 대왕님이라는 이게 표현이 붙어 있는데 스타워즈가 지금 그래서 그 이런 스피노프까지 해서 지금 4개가 나왔습니다. 그쵸. 스타워즈 1, 2 그리고 스타워즈 1, 2와 다스베이더 1, 2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레아 공주가 이제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요. 스타워즈 지금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반군을 비롯한 루크 스카이워커 주변 인물들은 다 기존과 되게 비슷한 노선으로 가고 있어요. 충실하게 네. 가고 있는데 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제국입니다. 악당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되게 얘네들이 이런 그 악당으로 그러니까 나왔었거든요. 악당일 수밖에 없는 악당들로 나왔죠. 딱 봐도 악당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슬슬 이제 되게 인간 캐릭터로서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쵸. 그런 거를 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글쎄요, 덕을 본다고 해야지 피해를 본다고 해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그 베이더 대왕님이십니다. 그쵸. 그래서 베이더 대왕님께서는 되게 그 카리스마 넘치는 악당이었죠. 카리스마 넘치는 그쵸. 악당이었는데 이 되게 굴욕을 많이 당하고 계세요. 굴욕을 정말 많이 당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그 전편에서 이제 해가지고 그 황제가 베이더 대왕님을 엄청 쪼아요. 그러니까 엄청 쪼면서 야 네가 데스스타 날려먹고 너 지금 제정신이냐? 또 똥 좀 못 가리지 막 이러면서 완전 깠거든요. 완전 까면서 이 베이더 위에다가 제독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제독을 태그 제독인가 그래요. 지금 태그 제독을 위에 올려놓고 그 태그 제독은 부활 하나 붙여가지고 얘를 감시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뭐냐 하면 1하고 2하고 상황이 지금 약간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 맨 처음에 그 제국군 셔틀을 갖다가 되게 중요한 화물을 운반하는 제국군 셔틀을 그 무인 해적선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무인 해적선을 베이더 대왕님께서 개발사를 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약을 하시는 베이더 대왕님을 앞에 두고 이 제독은 이렇게 베이더 대왕님을 하대를 하면서 이 부하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이렇게 감시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감시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부하가 옆에서 이제 감시를 하는 상황에서 작전을 이제 쭉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진행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드로이드를 갖다가 해적들을 갖다 습격을 하면서 드로이드를 미리 잠입을 시켜요. 드로이드를 미리 잠입을 시켜가지고 그 옆에 붙여놨던 장교 있잖아요. 그 장교가 이 해적들을 도와준 배신자라는 가짜 데이터를 갖다 심어놓습니다. 가짜 데이터를 심어놓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심어놓은 상태에서 그 해적선 안에 있던 그 자폭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해적선에서 데이터를 쫙 빼와가지고 그거를 분석해봤더니 네 부하가 알고 보니까 해적 끈합뿐이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네 부하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너부터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갖다 감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베이더 대왕님의 굴욕과 함께 베이더 대왕님의 이 무시무시한 이런 뒤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QMR 역전 3루 홈런이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타로 해가지고 베이더 대왕님의 또 잔인함을 또 보여주는데 그 드로이드가 혹시라도 발각이 되면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데이터를 날려버리면 되는데도 드로이드를 밖에 나와가지고 알아서 터져서 죽으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드로이드 역시 드로이드는 믿을 수가 있지 라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가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스타워즈 시리즈는 기존의 영웅들도 영웅들이지만 악당들의 그거를 갖다가 좀 인간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 갖다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이 키에론 길런의 다스베이더는 지금 다스베이더의 굴욕, 다스베이더의 뒤끝, 그리고 다스베이더의 무시무시함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상당히 좀 재밌는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매달 마지막 주에 가지고 쭉 나올 것 같고요. 굉장히 그 재밌게 진행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스타워즈 본편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다스베이더 같이 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아하. 네. 다음은 또 이제 뭐죠? 마스터맨입니다. 사실 네, 제가 마스터맨. 멀티버시티를 이렇게 나올 때마다 다룰 생각은 있었습니다. 예,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있으세요 그런 생각이. 왜냐면 그냥 모리슨의 멀티버시티는 진짜 모리슨이 지금까지 DC에서 쓴 작품들 중에 이제 활용 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리슨이 이제 멀티버시티만 쓰고 이제 당분간 DC 작품에서 손을 떼겠다고도 했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뭔가를 더 보여주겠다는 그런 멋진 모습이 많이 보여서 제가 이제 멀티버시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단 이거 하나만큼은 조금 그랬어요. 네, 저번 주에 나온 마스터맨입니다. 네. 마스터맨의 배경은 이제 지구 10입니다. 지구 10은 어떤 세계관이냐면은 슈퍼맨이 미국에 떨어지지 않고 독일에 떨어집니다. 나치 독일. 그것도 나치 독일에. 네.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그 떨어진 아이, 원래대로라면 이제 칼 엘이고 이제 클라크 켄트가 되어야 될 아이를 이제 칼을 칸트로 네. 칼을 칸트로 네. 독일의 슈퍼맨으로 키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이제 그 히틀러의 그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자란 슈퍼맨이 미국을 정복한 장면입니다. 네. 이제 마스터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이널 크라이시스에서도 모습을 이미 보인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터맨이 이제 슈퍼맨 비욘드에서 나왔는데, 슈퍼맨 비욘드에서 이제 아마도 슈퍼맨 비욘드에서 이제 그 모니터라는 존재가 우주를 구하는 걸 도와달라고, 내가 우주를 구하는 걸 도와주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겠다라면서 이제 멀티버스의 이제 슈퍼맨들을 부릅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이제 마스터맨은 가장 이타적인 이유로 그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내를 구할 약을 얻기 위해서고, 그다음에 캡틴 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 영겁의 바위의 조각을 얻기 위해서 지원을 했고, 캡틴 아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이타적이고 이기적이고를 조금 뭐라지? 벗어났어. 네, 벗어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울트라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극적인 힘을 얻기 위해 가지고 참가를 했는데, 오버맨은 실종된 자신의 사촌 여동생 오버거를 찾기 위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버맨 자체는 기본적으로 선한 인물입니다. 슈퍼맨, 어느 세계든 슈퍼맨은 선한 인물이에요. 네. 단 울트라맨 빼고 선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슈퍼맨이 이제 그 나치 독일의 병기가 되어서 네.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고, 거기 그 정복된 세계에서 이제 유토피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도운 사람들이 이제 나치 배트맨과 나치 아쿠아맨과 나치 원더우먼과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다 되게 독일하게 박혀 있어요. 뭐 원더우먼 같은 경우에는 다이애나가 아니라 브룬힐데. 네. 뭐 그다음에 아쿠아맨 같은 경우에는 언더워터맨입니다. 네, 맞아. 왜냐면 유보트가 언더워터 보트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딴 것 같아서 버킹 유보트. 네, 유맨이라고 불러요. 유맨. 언더워터맨. 네, 이건 확실하네요. 뭐 배트맨 같은 경우는 뭐 레더윙이고, 하여튼간에 이런 세계관인데요. 네. 이제 근데 다만 이제 그 히틀러는 이제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아리아게만 남기겠다라는 사람인데, 슈퍼맨이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히틀러와 나치 독일은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를 통해 가지고,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 뭐 흑인, 그다음에 장애인, 그런 약자라고 소수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학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은 그런 세계를 정복하고 유토피아를 세웠지만 그 유토피아가 시체 더미 위에 세워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거기에서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정말 유토피아를 세웠어요. 이제 사실 이
설정 자체는 지금 한국에도 정발된 슈퍼맨 레드썬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레드썬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레드썬은 자신이 정말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고 질서를 가져온다고 자신이 믿었다는 점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다음에 이 나치 독일의 슈퍼맨, 이 오버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신이 하는 행동과 그다음에 자신이 세운 유토피아에 대해서 항상 회의를 품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회의를 품고 있는 인물인데 사람들은 이 오버맨에게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원하죠. 이제 이 나치 독일이 이제 점령한 그 전 세계에 아직 근데 저항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저항 세력이 이제 엉클 샘이 이끄는 미국의 잔존 세력이랑 유대인, 뭐 장애인, 흑인, 이런 집시 이런 사람들을 모은 어중이 떠중이 세력이 존재해요. 그 어중이 떠중이 세력에게 멀티버스의 시바나들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러니까 멀티버스 시티 가이드북 그다음에 그 전에 썬더월드에서부터 이렇게 모습을 보여온 멀티버스의 시바나들이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초인이 되는 초능력을 가지는 그런 힘과 첨단 무기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슈퍼맨의 나치 독일 그 유토피아의 심장부를 노려요. 그래서 그런 테러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이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지미 올슨의 그런 독백을 통해서 이렇게 암시가 되지만 오버맨이 사실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그 테러리스트 조직들을 도와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테러를 시도했던 이제 그 휴먼밤이라는 초능력자를 그 원래 저스티스 리그의 그 와치타워에 해당하는 이글스 네스트에다가 가둬놨는데 슈퍼맨은 그 휴먼밤이 그 에너지 충격을 흡수해서 그거를 나중에 폭탄처럼 터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챘으면서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휴먼밤이 폭발을 해서 그 이글스 네스트 그 지구 상공에 떠있던 독수리 요새가 메트로폴리스에 추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트로폴리스에 추락을 해서 그 메트로폴리스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폐허가 돼 버려요. 그 장면으로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런 죄책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슈퍼맨이 레나와 결혼을 했어요. 로이스 레인이 아니라 원래 이제 그 슈퍼맨이 스몰빌에서 자라던 그 시절에 이제 첫사랑인 레나죠. 라나 그래. 라나인데 여기서는 레나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나? 레나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로이스 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네. 층간에 했는데 라나 같은 경우에는 레나인가 하여튼 경우에는 이제 슈퍼맨이 이제 만든 어떤 희귀 물질로 만든 비약을 먹으면서 수명과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슈퍼맨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슈퍼맨은 그러니까 레나랑은 처음에는 이제 사랑을 했겠지만 그런 회의감과 그런 거에 계속 시달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레나에 대한 애정까지도 나중에 식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미 올슨이 얘기하기로는 사랑이 없는 결혼 관계도 끝내고 싶고 자신의 그런 죄책감도 덜고 싶어서 테러리스트 조직을 도왔지만 그 끝은 이런 학살로 끝나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자신은 그 사실을 알게 됐으며 오버맨의 몰락을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작중에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터맨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쉬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봤을 때 제일 아쉬웠던 거는 쓸데없이 스플래시 아트, 그러니까 2페이지에 걸친 그런 그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야기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장면이 중요하지 않은데도 그런 그래서 이야기의 그 진행이 너무 더뎌졌고 특히나 그 히틀러가 그 초반에 등장해서 그 클라크 켄 그러니까 그 슈퍼맨 오버맨과 그 만날 때까지 그 과정이 너무 쓸데없이 길었고 그다음에 그런 그 이후에도 이제 너무 그 페이지를 너무 이렇게 낭비하면서 이야기의 진행을 너무 늦췄고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스터맨 같은 경우에는 멀티버시티에서 조금 앞쪽에 위치를 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젠트리의 그런
계획과 그다음에 젠트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지난 그 마스터북 그러니까 멀티버시티 가이드북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드러난 게 아무런 영향이 거의 주지 않아요. 젠트리도 살짝 존재하고 그냥 끝나고. 네. 그래서 뭔가 이거는 멀티버시티의 좀 초반부에 나왔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짐리인데요. 짐리가 사실 이제 모리슨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들을 사람도 들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네. 짐리가 조금 고집 같은 걸 부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쓸데없이 그러니까 페이지 낭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짐리 같은 경우에는 짐리가 한번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잉커들이 수두룩하게 달라붙습니다. 이 경우에도 잉커들이 너무 달라붙는데 그 잉커별로 너무 편차가 좀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품 전체적인 퀄리티의 통일된 그런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조금 여기서 못했는데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했던 니벨룽의 반지 그 공연이 있거든요. 네. 그 니벨룽의 반지와 이 마스터맨 사이의 그런 그 유사성이나 관계 같은 거를 이제 풀어낸 그런 블로그가 존재하는데 네. 나중에 그거를 제가 이제 그거를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네, 나중에 그거를 걸어서 읽으면서 하는 게 참고해 좋겠군요. 보시는 게 재밌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멀티버시티 마스터맨이었고요. 네, 자, 다음은 문나이트입니다. 문나이트. 문나이트는 작년에 새로 시작해서 작년에 이제 새로 런칭을 했었어요. 그쵸.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마블의 히어로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모님께 설정을 듣고 참 경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개차반 용병이 있어요. 근데 개차반 용병이 그 조금 그래도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죽었는데 그 죽은 걸 갖다가 그게 이집트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집트에 있는 그 죽음의 신이었나요, 걔가? 아니요. 무슨 그러니까 신이었어요? 그 여행자들의 신이죠. 여행자들의 신. 밤에 여행하는 사람들. 여행자들의 신, 그 밤에 여행하는 사람들의 신이라는 콘슈에 의해서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막 이것저것 네. 이제 뭐 영웅 일을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문나이트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뇌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쵸. 뇌가 이상해가지고 여러 개의 그 정신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그 중에서 하나의 자아가 이제 이 문나이트의 자아가 있고요. 그 이외에 나름 나머지 세 개의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그쵸. 부업을 존나게 뛴다고 합니다. 부업을 이분의 그 표현에 네. 따르면 부업을 막 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용병으로 번 돈도 있고 네, 그거 이제 있고. 나중에 이제 그 금융가로 일하면서 네. 또 번 돈도 있고 뭐 방송국 PD로도 일했죠. 네. 택시 기사로도 일했죠. 뭐.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집중을 해버리는 예전 시리즈들은 난잡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시리즈는 그런 거를 싹 잊어버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냥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바로 전에 이제 했던 사람이 워런 앨리스였는데, 그쵸. 그래서 워런 앨리스는 1부터 6까지 했었어요. 1부터 6까지 했었는데 대사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마치 글쎄 그 액션 장면을 그리는데 되게 성룡 영화 같은 전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쭉쭉 액션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되게 그런 호쾌한 이야기들, 그런 비주얼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얘기들이 쭉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이슈가 두 번째 아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아크이자 두 번째 런은 브라이언 우드가 맡았는데요. 정말 브라이언 우드가 한동안 이제 침체됐던 걸 때 한 번에 극복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멋진 런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브라이언 우드가 맡았었던 그 7번째 이슈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컷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영화에서 장면이 바뀌는 것처럼 하면서 마지막에 그 뉴욕에서 불이 EMP를 통해 가지고 탁탁탁 꺼지는 이런 묘사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멋진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시리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또 이제 특이한 컷 구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이게 딱 집어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실제로 이제 보게 될 때는 이제 네모로 정사각형의 네모로 여러 개를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게 내용을 진행하는 그런 컷들도 많고, 되게 신기한 컷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네, 그쵸. 그거 많습니다.
워런 앨리스의 런 같은 경우에는 문나이트를 이제 확실하게 이 캐릭터를 잡고 이제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브라이언 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아크를 좀 진행을 시킵니다. 그쵸. 아크를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 아크는 뭐냐면, 그러니까 문나이트의 힘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슈라는 이집트의 신에게서 나옵니다. 이 신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심지어 그런 이제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처음에 이제 한 게 이 주인공이 마크 스펙터 문나이트가 의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양반이 있는데, 이 의사 양반이 알고 보니까 그 아프리카 출신인데 그 아프리카 자기가 온 국가의 독재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죽이기 위해서 마크 스펙터에게서 콘슈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콘슈의 힘을 뺏어가죠. 예, 콘슈의 힘을 뺏어가요. 그래서 그 콘슈를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마크 스펙터는 버려지죠. 그래서 버려진 상태에서 되게 이게 지금 이제 버려진 장면이고요. 버려진 상태에서 구르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감옥에서 떨어지는데 그 감옥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알죠. 네. 그래서 비행기에서 하고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 그 콘슈를 다시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콘슈를 다시 설득을 해서 지금 위에서 콘슈가 날아와서 다시 이제 이 잡아가는 그 장면이 나오죠. 네. 그래서 바다로 떨어져 가지고 구해져서 그 이제 다시 이제 이 의사 양반을 막으려고 하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 양반은 이런 식으로 콘슈의 힘을 사용해서 이 죽이려고 하는 이 독재자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그 부모님을 죽였다고 하는 그 독재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거 하는데요. 이 만화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반전이 밝혀집니다. 뭐냐하면 이 독재자라고 했던 사람은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독재자는 독재자죠. 그렇긴 한데 진짜 독재자는 의사 양반의 부모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이제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로 이 국가에서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좀 정상적인 걸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양반은 순전히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쵸.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문나이트가 이 의사 양반을 막고 의사 양반을 막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6개 이슈를 끊어가지고 계속해서 작가가 바뀌면서 네, 그렇게 당분간 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시각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컷 구성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컷 구성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네모가 저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가 아니고 네모가 끊어지면서 내용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서 시각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식의 구성들이 작화가 바뀌면서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쵸. 이 다음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렌번이 진행을 하는데, 컬렌번은 이제 이런 식의 그 워런 앨리스나 브라이언 우드처럼 자기 개성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편집부에서 이제 그 정해주는 방향에 맞게 잘 이제 써내는 이제 그런 무난한 그런 작가였었는데, 이 다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네. 브라이언 우드도 그렇고 뭐 워런 앨리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문나이트라는 캐릭터를 그러니까 기존과 다르게 거의 재창조를 재창조죠. 봐도 되는데, 컬렌번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컬렌번이 이제 그거에 맞서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 궁금하고,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볼륨 1은 이미 컬렉티브로 나와 있고 이제 볼륨 2가 이제 일단 이제 연재본이 완성이 됐고 이제 나오겠죠. 예. 그 혹시 이제 만화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나이트 이번에 나온 볼륨 1 이제 나온 볼륨 2 사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만화의 매력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리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국뽕을 한번 네. 국뽕 먹방. 야. 실크입니다. 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댄슬롯이 연재하고 있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이제 처음 나온 캐릭터인데요. 네. 이제 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터 파커의 원죄였죠. 네. 그러니까 피터 파커의 원제는 사실 메피스토랑 계약한 게 돼야 될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실크가 원제라고 하니까, 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캐릭터냐면 피터 파커가 이제 거미에 물려서 초능력을 얻었을 때 같은 거미에게 나중에 또 물린 여자입니다. 서청이 뭐 그래? 네, 그러니까 왜 그것이 피터 파커의 원제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실크라는 캐릭터는,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고 국뽕이라는 말에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한국계입니다. 한국계 한국계예요? 캐릭터 네. 신디 문이라는 네. 한국계 캐릭터고요. 이 실크라는 캐릭터는 사실 그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평가라기보다 인기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신의 개인 타이틀까지 나왔겠지만 사실 스파이더버스 안쪽에서 한 것도 굉장히 민폐를 되게 많이 끼쳤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 2번 끼쳤거든요. 텔레포트기 칼 막다가 망가뜨린 적도 한 번 있고 뭐 스파이더우먼 하여튼간에 네 지금 여기 스파이더버스 얘기하는 게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실크가 이제 이런 민폐 캐릭터인데다가 뜬금없이 나온 데다가 댄슬롯의 그런 메리수라는 오명을 썼기 때문에 평가 자체는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실크가 이렇게 캐릭터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아시아계 캐릭터고 한국계 캐릭터라는 거 외에 대체 어필할 수 있는 게 뭔가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금했지만 사실 기대는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결과물로 나온 걸 보니까 상당히 괜찮게 뽑혔어요. 나쁘지 그러니까,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수를 주자면 한 10점 만점에 한 7점? 그 정도 7점 정도는 무난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이제 실크가 드래곤 클로우라는 악당이랑 싸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실크가 이제 또 욕을 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터 파커보다 능력이 더 좋아요. 네. 심지어 피터 파커보다 능력이 좋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나타난 바에 이번에 또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기억한 거를 잊어먹지 않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캐릭터를 너무 띄워주는 것도 작작해야지. 캐릭터를 띄워주는 것도 작작해야지. 너무 심했다. 띄워준다.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좀 까이는 것 중 하나긴 한데, 어쨌든간에 이제 실크가 이제 그 스파이더버스 이후로 조금 스파이더 센스, 실크는 실크 센스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피터 파커는 그걸 샴푸 이름 같다고 놀리는데, 네, 이 실크 센스가 좀 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적과 싸우던 중에 이렇게 위기를 맞고 적은 이제 도망가고 자신은 피터 파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네. 이제 이 실크가 이제 사회 이제 그 자신이 갇혀 있던 그 벙커에서 나와서 사회에 이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에 세 파트가 있다면 저는 한 파트는 이제 악당들과 싸우는 거고 한 파트는 이제 10년 동안 벙커에 갇혀갖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던 실크라는 캐릭터가 다시 이제 사회에 이제 적응해가는 게 또 하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 실크에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게 하나인데 바로 이 실크의 동기인 그 10년 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가족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첫 번째 이슈에서 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션은 이제 이 드래곤 클로와 두 번의 그런 전투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크가 사회에 적응하는 거는 이제 실크가 이제 데일리 뷰글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뷰글 맞을 거예요. 네, JJJ가 있는 데니까 뷰글 맞겠죠.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해서 JJJ 밑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뷰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요새 스파이더맨을 안 봐가지고. 하여튼간에 JJJ한테 이제 뭔가 좀 뜻하지 않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크가 좀 눈썰미가 이제 좋은데, 이 눈썰미가 좋아가지고 이제 룸메이트를 이제 뜻하지 않게 그 엮어줬어요, 다른 동료랑.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둘이서 같이 이제 사귀게 되니까는 자기는 같이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이제 집 같은 거를 이제 찾는데, 순간에 이런 사회생활을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집에서 나와서 간 데가 자기가 10년 동안 갇혀있던 벙커예요. 거기 가서 이제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그런 단서를 이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크에서 이제 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이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시아 가정이에요. 아시아 가정 바람잼이죠. 너 공부하고 공부해야지. 그리고 현장 학습 가가지고 추가 학점 따야지. 너 무슨 하키 경기를 하겠으며 남자친구가 사귄다고 그러니 막 이러는 하면서 그런 보수적인 그런 아시아 부모님과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지금까지는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계 캐릭터 아니면 뭐 중동계 캐릭터라고 해도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아시아 캐릭터나 중동계 캐릭터의 그런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랄까 포커스를 주지 못한 거는 사실인데 이번에 미즈마블 카마라 칸도 그렇고 그다음 실크도 그렇고 뭔가 좀 그런 아시아계 그리고 중동계 그런 소수자들의 그런 삶의 방식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그런 눈을 두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또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크가 자신이 살던 벙커로 돌아와서 이제 가족을 찾고 말겠다고 이렇게 각오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게 돼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게 보이는 게 지금 이 실크를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맨 아래 장면 보면. 그러니까는 뭔가 흑막의 조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눈앞의 문제가 뭐냐면 드래곤 클로. 드래곤 클로가 원래는 이제 블랙캣의 그런 명령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훔쳐서 파괴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실크의 방해를 받아서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뭔가 좀 끔찍한 그런 생체 개조를 통해서 뭔가 괴물로 이제 태어날 것 같은 게 암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2화가 좀 기대가 된다. 2화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실크라는 캐릭터의 등장 자체는 좀 논란이 많았고 실크라는 캐릭터가 그 스파이더맨 타이틀에서 보여준 장면도 조금 좀 밉상인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자신의 타이틀에서 어떻게 그런 오명 같은 거를 벗고 자신의 그런 캐릭터로서의 그런 가치를 증명할지 그래서 기대가 되고 그리고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한국인이라면 실크 봅시다. 제발 그런 한국인이면 실크 봅시다 뭐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리뷰하는 작품은 이걸로 마지막이고요. 이번 주에 리뷰는 오늘 마지막이고 그래서 히어로캐스트 오늘 영화 4화 끝났네요. 그렇죠. 오늘에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그 일부 찍느라 너무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일부에서 말씀 혼자 다 하셨어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정신 없는 가운데 그래서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일단 매주마다 찍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능하면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올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언제 올라갈지 공지를 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공지를 했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했었을 때 공지를 얘기를 했다가 좀 이제 딜레이가 된 적도 있고 해가지고 얘기를 좀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단은 촬영 날짜가 잡히면 날짜를 말씀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하면 그날 이제 웬만하면 바로 올릴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잡히면 알려드리고 만약에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안 되게 됐다 하면 뭐 바로 전에라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어로캐스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